볼 건데 원에 대접하는 다각형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각형, 삼각형 얘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이상 다각형 얘기를 하는데 이 다각형이 크게 오각형, 육각형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성질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오각형 그리고 육각형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는데 요 유형 문제는 특별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보조선 선 긋는 문제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삼각형, 사각형 성질이니까 사각형 성질 기억해봐. 뭐였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몇 도? 180 맞죠? 그 다음에 삼각형 형태를 이용해서 원주각, 중심각 이런 얘기들 했었죠. 맞아요?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뭐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얘들아. 그런 것들 이용해서 자 보조선을 그을 건데요. 오각형은 뭐예요? 선을 그어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나누는 거죠. 삼각형과 사각형. 이해됐죠? 그 다음에 육각형은요. 보조선을 그어서 사각형과 사각형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말 이해되니?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맞죠? 가장 기본적인 오각형 문제. 맞습니까? 오각형 문제고요. 얘들아 문제를 보시면 오각형에서 조금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여기야. 중심각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D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C에서 보조선을 그어도 되고 D에서 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보통 이제 D에서 긋든 C에서 긋든 선생님 한번 그어볼게요. D에서 B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알겠죠? 자, CD라는 호에 대한 중심각이 60도 맞아요? 그럼 원주각 몇 도예요? 30도. 맞죠? 자, 그러면 이 옆에 125도였으니까 몇 도가 돼? 95도가 돼.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란 말이야. A, B, D, E가 사각형이야. 맞아? 그러니까 95도랑 X랑 마주보는 대각이 되죠. 오케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몇 도야? 180이니까 X가 몇이니? 85도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긋는데 힌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보조선을 그어야 될지를 힌트를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469번처럼 육각형이 나오면 얘들아 보조선을 그어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사각형 두 개로 나눌 거야. 알겠죠? 그럼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두 개가 나오면 일단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대각의 합이 180이라는 걸 이용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살려두자고요. 내 말 이해되니? 두 각 중에 하나는 살려두게 보조선을 긋자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살려준다. 그럼 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을 거야 라는 거야.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살려두자고요. 그럼 얘를 살렸어. 그럼 이렇게 사각형 보여요 얘들아? 맞죠? 130.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돼야 돼? 50이죠. 요만큼이 50이란 말이야. 그럼 요 오른쪽이 몇이야? 70이죠. 이해됐니? 그리고 왼쪽에도 이렇게 사각형이죠. 맞아요? 그럼 또 대각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둘이 더해서 또 180이 돼야 돼. 그러니까 x는 몇이야? 110. 이런 식으로 하나 살려두면서 알았니 얘들아? 대각의 합이 180이 되는 걸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특히 지금 뭐 가볍게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466번 그림 있죠? 얘들아 이건 가장 흔한 형태 알겠죠?
가장 흔한 형태의 문제니까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얘들. 알겠죠? 이건 못 풀면 큰일 나.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네, 한번 봅시다. 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참 그리기 어렵죠. 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맞습니까, 얘들아? 맞죠? 이런 형태의 이제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형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간단합니다. 똑같은 각을 찾아서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거 생각해도 되고 그냥 대각의 합이 몇 도? 180을 생각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몇 도야? 180이란 말이야. A랑 B를 더하면 180이잖아. 그럼 얘들아, 요 외곽은 대각이랑 크기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 얘네들도 180이니까 이 성질을 이용해서 각을 계속 옮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라면 B라면 A가 되고 맞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가 B가 되는 이런 형태로 계속 각이 합이 180을 이용해서 옮겨가는 생각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좀 대표 문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470번이죠. 뭐라고 써있냐면 자, 여기가 X 원의 중심도 표시가 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표시가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Y 맞습니까? 그리고 연결 안 돼 있는데 쌤이 이제 연결 해놨으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요. 알았지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가 96 그 다음에 여기가 78도인데 지금부터 X랑 Y를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자고. 알겠습니까? 자, 뭐 아무 데서나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들아. 알겠죠? 뭐 어디서 출발하냐? 여기서 출발할까요? 78? 알겠지 얘들아? 자, 78도예요. 그럼 여기가 78도야. 맞아요? 맞니 얘들아? 78도면 천천히 해도 돼. 여기가 몇 도야? 102도. 그러니까 여기가 78도야. 그러면 요 X가 몇 도야? 102도야. 이렇게 보자고요. 이해됐니? 괜찮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요 102도는 이렇게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맞죠? 그러면 중심각이 Y니까 102도의 몇 배? 2배. 그래서 Y는 뭐예요? 204도가 돼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원주각, 중심각. 어느 호에 대한 원주각이고 어느 호에 대한 중심각인지 확인하자고. 지금 이해됐어요? 원주각이야. 얘도 원주각이란 말이야 얘들아. 호준이 이해됐니? 이게 원주각이야. 근데 이쪽 이만큼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는 걸 봐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야 중심각이 어딘지 아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인데요. 요 얘기는 말만 할 거예요 얘들아. 알겠죠? 앞에 볼게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는 우리가 앞전에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원 위에 뭐가 있을? 네 점이 있을 조건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말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원 위에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원 위에 네 점이 존재해야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원 위에 네 점이
있을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원 위에 내 점이 존재한다면 맞아요? 이웃한 두 점을 아무거나 잡았을 때 맞아? 나머지 두 점에 연결해서 만든 원주각의 크기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게 돼서 내가 사각형을 만들었다면 대각의 합이 몇 도? 각 A 더하기 각 C 대각의 합이 180도여야 된다고요. 각 B 더하기 각 D도 마찬가지로 180이어야 돼. 이렇게 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원 위에 네 점이 있어서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각을 쓰면 A라고 할게 알았죠 얘들아? 대각의 외곽 있죠? 맞니 얘들아? 대각의 외곽이 각 A와 같을 때 여기까지 이해됐니? 크게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원 위에 사각형이 존재할 조건 사각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원을 다 뭐 하면 돼요? 지워버리면 사각형이 원에 있는 사각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림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얘들아? 요 그림에서 원만 지우면 딱 확인하는 그림이야 얘들아. 오케이? 제 하는 말 이해됐니? 그래서 외곽을 보시든 내각의 합을 보든 알겠니 얘들아? 이웃한 두 점을 잡아서 원주각을 그리든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서 예전에 우리 같이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그림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Z자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해요? Z자 기억나요?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서 요 A, 요 각 있죠? 우리 간단하게 외워서 했었거든? 요 각의 크기는 여기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맞아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Z자 모양을 그려서 끄트머리 그 다음에 꺾이는데 얘네 둘이 뭐하다 그랬어요?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 모양도 그려주시죠. Z자 여기랑 여기가 뭐예요?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Z자 모양을 그렸을 때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뭐하다?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 모양으로 Z자를 그릴 때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A, A, B, B 그리고 C A, B, C, A, B, C 180, 18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기본이었어요. 맞아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해서 Z자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각을 찾았었단 말이야. 기본으로.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거 기억을 좀 하셔야겠죠. 오케이? 알았죠? Z자가 꼭 요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 모양도 있었단 말이야. 알겠니? 잘 기억하면서 보시면 문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종류가 좀 많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림이 변형됐을 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 맞습니까, 얘들아? 478번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접점이죠. 맞니, 얘들아? 오케이? 이 접점을 가지고 그린 삼각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Z자를 그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릴 거 알겠죠, 얘들아?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X 똑같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의 외곽이 60도죠. 그래서 25 더하기 x가 60이니까 x는 몇입니까? 35도가 돼요. 이걸 볼 수 있냐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뭘로 봐야 되냐면 접점에서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가 이걸로 그림을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Z자를 그릴지 말지는 접점에서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뭐 사각형 그려있다고 우리가 쫄 건 없습니다 얘들아. 알겠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접점. 오케이? 알겠지 얘들아? 쌤 볼게요. 이 접점 보고요.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찾는 거야. 오케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삼각형이 있단 말이야. 노란색으로 보이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Z자를 이렇게 그릴 거냐 이렇게 거꾸로 그릴 거냐 생각을 좀 해보자고. 우리 무지성으로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조금만 띵킹을 해봐. 자, 봐봐 용광아. 이렇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릴 거냐 둘 중에 하나야. 얘랑 얘랑 얘잖아. 그지? 그럼 왼쪽처럼 그릴 거야 오른쪽처럼 그릴 거야? 왼쪽이야? 이러니까 무지성 소리를 듣는 거야. 왜? 나 같으면 오른쪽처럼 그리겠어. 여기 50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나와 있잖아. 알려줬잖아 하나를. 내 말 이해됐어요? 그 문제를 봐야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지 말고 X보다는 숫자가 적혀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야. 내 말 이해되니? 이놈이 너 욕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거꾸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Z자 이렇게 그려서 용광아 여기가 50이지? 그럼 여기가 몇 도야? 50이야. 그럼 기가 막히네. 그럼 이 전체가 몇 도야? 미쳤는데? 사각형이잖아. 그럼 이 전체가 몇 도야? 100도. 그럼 X가 뭐야? 55. 그렇지. 그럼 Y 구할 수 있네? 삼각형이니까? 맞아요? 그럼 Y 몇 도야? 75.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자. 내 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죠? 접점에서 그려진 삼각형을 제일 먼저 보자고. 그 다음에 생각해. 얘를 그릴지 뭘 따라갈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얘들아 알겠죠? 문제는 무지성으로 보는 게 아니야. 무지성으로 보는 건 로또를 맞을 기대를 하고 문제를 보는 거잖아. 운 좋게 이렇게 했는데 아 됐는데 개꿀 이럴 거야? 아니잖아. 알았지 얘들아? 어디 다 뭐야? 그렇지. 맞죠? 자, 선생님이 접점 맞죠? 여기서 삼각형 찾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삼각형 보면 뒤진다. 알았지? 알았지? 원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만든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거꾸로 내요. Z자 맞죠? 여기 몇 도예요? 100도죠. 여기 각이랑 같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38, 100, 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몇 도? 42도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딱 보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제 맞는 말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으로 넘어가서 또 봅시다.
9번인데 자 여러분들 뭐 문제 보시면 이제 핵심은 또 마찬가지로 접선 맞아요? 접선인데 잘 보시면 지름을 또 표현을 좀 해줬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맞습니까 얘들아? 그러면 지름도 우리가 이용을 또 해야 될 거고 알겠죠?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보는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두 가지를 같이 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중심 이렇게 P 그리고 여기가 접선이 A 그다음에 여기가 C 그다음에 뭐예요? B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맞죠? 얘들아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뭐 접점 당연히 봐야겠죠 알겠죠? 접점도 보고 뭐 삼각형도 찾아봐야 되지만 지름을 받기 때문에 AC를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가 뭐다? 직각이다 알겠니 얘들아? 직각이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Z자는 또 그려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얘들아? 자 Z자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58도 맞아요? 그럼 여기가 58도죠 맞습니까 얘들아? 그러면 여긴 몇 도야? 몇 도? 32도 맞죠 얘들아? 오케이? 그럼 거꾸로 그려도 이렇게 여기도 몇 도? 32도 맞습니까? 뭐 삼각형 내각을 보든 외곽을 보든 58도는 32 더하기 x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x 더하기 32는 58이죠 오케이? x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들아 여기가 직각이잖아. 90, 58에서 여기를 먼저 찾으셔도 돼요. 알겠지 얘들아? 바로 여기를 이렇게 180 이용해서 한 번에 찾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알겠니? 직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직 이용하시면 되죠. 오케이? 네. 그래서 지름이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생각하기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니 얘들아? 이제 요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요 그림이 나오면 요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해보자. 요 그림이 나오면 조금 당황하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지 얘들아? 좀 당황 뭐부터 봐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뭘 찾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제 조금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그림이 나한테 당황하지 말라고 해서 딱 이건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 그림이 나오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이걸 꼭 기억하면 돼. 얘 기억하면 문제 안 틀려. 얘 바깥쪽에 있는 세 개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지? 이거 기억하면 이 문제 틀릴 수가 없거든.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52도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 각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 세 개 있지 얘들아.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잊지만 않으면 내가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틀릴 이유가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Z자 한 번만 그리면 끝이거든. 봐봐. 180에서 52 빼면 뭐야? 128 맞죠? 2로 나누면 그래 여기가 64레인 맞죠? 자 그럼 여기 점 있네. 삼각형 그렸다잉 맞지?
Z 그려이? 여기가 60이네? 그럼 이렇게가 몇 도야? 180이잖아. 맞아요? 그럼 X 몇이야? 56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이 그림의 모양에서는 항상 이제 중3 애들 내신할 때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이등변 안 놓치면 돼요. 알겠지? 이게 막 Z 그리고 뭐 표시하고 하다가 여기나 여기나 각을 어떻게 구하지를 갑자기 순간 뭔가 이게 실이 연결된 게 끊어진 것처럼 딱 매끄럽지 않게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이등변이라는 걸 놓친 거거든, 그냥. 알겠죠?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항상 배웠잖아. 원 밖의 점에서 두 접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으니까. 알겠죠, 뭐? 이 그림을 이제 나오면 이제 틀릴 일이 없어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배웠을 때 이 그림은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왜냐면 기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원이 두 개가 외접해 있고 뭐 공통 접선이고 나발이고 소용없어요. 그냥 Z자만 그릴 줄 알면 다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주어진 뭐예요? 각 있죠? 이 각에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가 몇 도야? 몇 도? 73도죠. 맞니, 얘들아? 자, 마찬가지로 주어진 각에서 맞죠? 또 한번 그려. 여기가 몇 도야? 58도야. 맞습니까, 얘들아? 이렇게 다 더하면 뭐가 돼요? 평각 180이 됩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 문제는 Z자를 딱 원에서 한 번씩만 볼 수 있다면. 알겠죠, 얘들아?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오던데요? 맞꼭지각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맞꼭지각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 각을 살짝만 옮기시면 나머지들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무난하게. 오케이? 이해됐지, 얘들아? 유형 13번도 마찬가지. 맞죠, 얘들아?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고요. 여기가 X 표현하겠습니다. 자, 500번 문제.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 접선입니다. 유형 12번은 외접이라고 합니다. 바깥쪽에서 두 원이. 알겠죠, 얘들아? 공통 접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지금 유형 13번은 뭐예요? 내접입니다. 알겠니? 두 원이 안쪽에서, 오케이? 만나고 있는 이걸 내접이라고 하는데, 내접한 경우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Z자 두 번 볼 수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얘들. 알겠니? 오케이? 알았죠? 큰 원에서 한 번, 작은 원에서 한 번, 혹은 작은 삼각형 한 번, 큰 삼각형 한 번,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겠지만 얘랑 뭐 해야 돼요? 평행해야 되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우리 윤광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지? 예빈아?
Z자 그려보면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Z자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가 몇 도야? 80. 맞죠? 작은 삼각형에서 이렇게 Z자 그리시면 여기도 뭐예요? 80. 그럼 우린 얘네 둘을 뭐라고 그래요? 동위각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얘들아?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뭐예요?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죠 얘들아? 마찬가지로 거꾸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52도 해서 x 찾아내시면 되겠죠. 둘이 더하면 132도 맞아요 얘들아? 그래서 x는 48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죠. 알겠니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을 깔고 가면 문제가 되게 무난해지죠.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동위각을 먼저 깔고 가면 문제가 되게 무난해져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 유형 12, 13은 아마 여러분들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유형들이니까 아마 부담은 좀 없을 거고 선생님 생각에는 그 전 유형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들아? 오케이? 알았죠 얘들아? 여기까지는 원과 원주각, 접선과 현 이루는 각 이야기이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값으로 시작을 해서 3포도까지 맞아요? 대표값 세 가지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얘들 알겠죠? 오케이? 대표값 첫 번째는 뭐예요? 평균. 맞습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건 특징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특징들 얘들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평균을 모르는 학생은 없어요. 맞아요? 평균은 별량을 다 더해서 개수로 뭐예요? 나눠요. 평균을 못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계산을 틀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 말 이해되니? 다시 얘기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계산을 틀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계산 틀리지 말라고요. 평균 구하라고 하면. 알겠죠? 평균.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라고 해요? 많이 쓰인 핵심이죠. 평균이 제일 많이 쓰이는 대표값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얘들아? 두 번째 중앙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니 얘들아? 그럼 중앙값 얘기를 조금 해보자. 중앙값이라는 단어 세 글자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중앙값 하면 뭐부터? 어떻게 나요? 작은. 그렇지. 중앙값 하면 첫 번째. 이게 먼저입니다.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맞아요?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중앙값. 이게 시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값은 순서상 가운데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해됐니? 오케이? 자, 순서상 가운데 있는 놈을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가 홀수개면 딱 이렇게 얘기해보자. 얘가 가운데잖아. 맞지? 자료가 짝수개면 이렇게 두 개잖아. 짝수개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 두 개의 뭐?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중앙값이 두 개일 때는 두 개의 뭐? 평균입니다. 이해했죠? 오케이? 중앙값.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가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서 그냥 하나로 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평균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이해됐죠 얘들아? 자, 그 다음 세 번째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장 많이 나온 값.
이해됐니 얘들아?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이야. 이해됐지 얘들아? 그럼 최빈값의 특징은 뭡니까? 영광아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최빈값의 특징.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최빈값의 특징. 대표값으로 쓰인다. 특징. 내가 있잖아 윤광아 너한테 윤광의 특징은 뭐지? 근데 사람이다. 윤광의 특징은 뭐지? 머리가 있다. 윤광의 특징은 뭐지? 손가락이 5개다. 발가락이 손가락이 5개, 10개지? 아 미안.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특징. 최빈값의 특징이 뭐야? 제일 중요한 특징. 여러 개일 수 있다고요. 평균은 하나야. 중앙값도 계산하면 하나야. 근데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 있다. 맞아요? 오케이? 혹은 뭐 할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모든 애들이 개수가 똑같으면 최빈값은 없다라고 한다고요. 최빈값은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빈값은 값, 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 조사를 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뭐야? 간식을 조사를 했는데 과자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최빈값이 뭐가 나와서 과자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과자는 수가 아니잖아.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최빈값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수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빈값은 언제 많이 쓰냐면 선호도 같은 걸 조사할 때 많이 쓰죠.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평균 제일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오케이? 우리 호준이가 대답해서 맞추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호준아. 평균을 제일 많이 쓰는데 평균보다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써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걸 잘 알고 계시네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니?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은 값이 존재할 때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굿.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끼 네모난 사자 네모네모한단다 네모난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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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